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질 경영 기사 2019년 4회 실시되었던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1번. 요인 AB가 각각 4수준인 모수모형 반복 없는 2요인 실험에서 결착치 한 개 발생했습니다. 자, 오차항의 자유도를 묻고 있죠. 그죠? 오차항의 자유도. 자, 요런 경우는 우리가 간편 분산 분석표를 한번 그려보면 좀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간편 분산 분석표라고 해서 보시면 자, 지금 반복 없는 2요인 실험이니까 어떻습니까? 교작용이 없죠. 그러나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 오차항, 그 다음에 토탈 이렇게 될 것이고 4수준이다 보니까 4 빼기 1에서 3이고 B도 4 빼기 1이죠. 그죠? 각각 4수준이니까 자, 다음에 토탈 같은 경우는 4, A가 4하고 B가 4니까 4, 4, 16에서 그 다음에 하나를 빼면 자유도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착치 한 개 발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차항의 자유도는 이제 차감해서 14에서 즉 3 빼고 3 빼면 나머지 8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답은 자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L93의 4승형 직교 배율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어떤 3수중계 직교 배율표죠. 그죠? 3수중계 직교 배율표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L3의 M승 괄호 크게 열고 3회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괄호 열고 3의 M승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슬러시 2 나누기 2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큰 괄호를 닫으면은 요게 이제 3수중계의 직교 배율표식이 됩니다. 만약 2수중계 같으면은 L의 2의 M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괄호 크게 열고 2의 M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3수중계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 이 문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M은 2임을 알 수 있죠. 왜입니까? 요게 저기 보시면은 L의 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의 M에서 M, 3의 M승에서 M2다. 이것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변동 우리 공식 알고 있죠. 그죠? SA 같은 경우는, SA는, 자, 3의 M승 슬러시 3, 즉, 나누기 3, 즉, 3분의 3의 M승, 분의 1, T1 도트 도트의 제곱 더하기 T2 도트 도트의 제곱 더하기 T3 도트 도트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CT. 그죠? CT는 항상 총 데이터 수분의 T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수분의 총 합계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죠. 그죠?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3348.2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2의 3승형 요인 실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A의 주 효과를 구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했고 단 여기에서 2분의 1 블록 반복의 실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험수를 또 이제 둘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죠? 2로 2배수만큼 줄이는 겁니다. 자, 2분의 1 블록 반복 실험에서 우리가 이런 A 주 효과 구하는 거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A의 주 효과니까 핵심은 뭐냐면 A를 포함하면서 플러스인 것과 그 다음에 A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인 것으로 딱 지어지면 돼요. 그죠? 그래서 A를 포함하면서 플러스 A를, 즉 마이너스 A 안 되죠. 그죠? 땅 탈락. 마이너스 A 탈락. 저 AA 플러스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C는 안 되겠죠. 그죠? A, B,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A를 포함하면서 플러스인 것과 A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인 것으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A의 주효과. 만약 B의 주효과 같으면은 B를 포함하면서 플러스인 것과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인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교락법에서 블록 반복을 행하는 경우에 각 반복마다 블록 효과와 교락시키는 요인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블록 반복을 하는 경우에 각각의 반복마다 블록 효과 교락시키는 요인이 자 다른 경우에는 부분 교락
그 다음에 같은 경우를 완전교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다요인 실험 계획법, 다원 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차 요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3차원 배치법 이상을 우리가 다원 배치법, 뭐 1원, 2원 이렇게 있는데 3원 이상을 우리가 다원 배치법이라고 하고, 인자의 수가 늘어나면 실험 횟수가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 횟수가 일단 많아지면 실험의 랜덤화가 일단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에 대한 틀린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실험 전체를 관리 상태하에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실험에 취급된 인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자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인자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인자의 수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실험을 하는데 랜덤화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틀렸죠. 그죠? 실험의 랜덤화가 어려워진다. 자, 이 부분 밑줄 긋고 여러분들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해 삼성형 요인 실험법에서 자, A 곱하기 B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많이 나왔죠. 그죠? 교장 A by B, A by C의 효과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효과 같은 경우 변동은 뭐 데이터의 총수가 되겠지만 효과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데이터 수의 절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4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A 네 문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네 문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B는 남의 문자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네 문자 마이너스 1, 남의 문자 플러스 1, 네 문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 헤치면 ABC 마이너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A1, B1, 그 다음에 C1에 해당하는 5가 자, ABC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ABC입니다. ABC.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1, BO, 뭐 CO다. 이러면 요거는 A가 되겠죠. 그죠? A 자리, A 자리, E. 예를 들어서 AO, B1, CO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B 자리고. AO, B1, C1이다. 이러면 B, C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각각에 해당하는 곳에 전부 다 넣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0.7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0.75. 자, 그다음에 7번 두 개 이상의 요인 효과가 뒤섞여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 1차 때 제가 이론할 때 한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A 인자의 효과, 예를 들어서 인자 A의 효과 같은 경우에 효과죠. 그죠? 변동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수의 절반분의 1. A 인자의 효과 같으면은 내 것 마이너스 1, 남의 것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게 되면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될 겁니다. 절반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 A를 포함하면서 플러스인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인 것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4번 실시하는 2의 제곱 실험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만에 할 수 없어서 오늘 A라는 조건에서 AB와 A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다른 날 B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그럼 이게 차이가 있느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결국 뭐냐면 ABA 그 다음에 B1 요것은 이제 날짜에 대한 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A 효과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풀이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험일이 달라서, 즉 오늘 내일 요것에 따라서 달라서, 또는 A 효과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서 했는 것과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교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오히려 이게 말을 맞췄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말을 맞췄다.
즉, 이게 뭐 날짜든, 보통 보면 이제 날짜로 이제 우리 전공서적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요렇게 나타난 것은 이 공식이 뭐냐면 A의 효과 공식이죠. A 효과 공식이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내가 오늘 ABA, 그 다음에 다른 날 B1의 조건에서 실험을 했다. 그럼 그 공식도 요 공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 공식도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섞여서 과연 이것이 효과 때문인지,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날짜 때문인지, 두 개가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린다. 즉, 교락되었다.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그 기출문제 보면서 제가 뭐 이론 부분을 잠시 이제 또 복습하는 겸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이론을 보시면 좀 더, 좀 체계적인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날짜인지 A 효과인지 요것에 따라서 지금, A 효과를 탁 우리가 탁 뽑아내는 것인지, 날짜에 따라서 뭔가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모른다. 섞여 있다. 하여튼 뭔가 섞여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교락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보면 confound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onfuse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영어를 아시죠? confuse. 좀 혼란스럽다. 헷갈린다 할 때 confuse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라틴어, 또 그다음에 어근, 의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con이라는 말이 그건 헷갈린다. 동시에, 동시다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반복이 다른 일요인 실험 결과에 대한 분산 분석표인데, FO. 자, 통계량 값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했죠. 이 분산 분석표 채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항상 토탈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2127을 2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것이고, 4280을 27로 나누면은 158.52가 나오는 것이고. 자, 이 F4는 항상 A를 이 오차항에 자, MS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F는 항상 우리가 뭡니까? V 나누기 V잖아요. 그죠? V 나누기 V. V 나누기 V입니다. 분산 나누기 분산인데, 자, 이것은 VA 나누기 V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063.5를 158.52로 나누게 되면 2.392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인가요? 자, 9번. 예. 자, 9번 보시면은 실험의 결과 특성치가 다음과 같은데 망목 특성치로 한번 구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자, SMB 망목 특성비에서 우리가 지금 공식 있죠. 20로그 S분의 Y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스몰 s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값 충분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Y바 데이터에서 Y바를 계산해 내시면 되죠. 그죠? 간단하게 공식만 아시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동일한 물건을 생산한 5대의 기계에서 쭉쭉쭉 해서 검정 통계량 F5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앞에 8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야지 토탈이 나오니까, 자, 차감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999입니다. 그죠? 999. 근데 지금 A는 총 기계 5대이기 때문에 5대 마이너스 1을 해서 4가 자유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즉, 차감해서, 즉, E 같은 경우는 999 마이너스 4에서 차감해서 구하는 것이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MS 나오고, 요렇게 나누면, 그죠? 요렇게 0.149 나누기 0.0, 622 하면은, 자, F5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11번 자유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11번